현재 대부분 지역에 비가 잦아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5mm 정도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호남과 경남은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는 밤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저녁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추가로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남부 해안가와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도 오늘까지 강한 바람이 불 때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 4도, 창원 8.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다소 공기가 차갑고요. 낮 기온도 서울 9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이런 건 어때요? 이건요? 더 해볼까요? 끝까지 가보죠. 가스파나의 기술 어디까지 높인 거지? 하이드로 타워 LG 뷰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만두 육즙부터 갖추시길 한껏 응축된 진한 육즙이 씹을 때마다 터져줄 테니 더미식 육즙만두. 감히 냉동만두라 치부할 수 있을까? 비렉스 안마의자 페블. 페블로 안마의자를 새롭게. 코에이 비렉스. 다우니. 첫날의 생활을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활을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돌코렉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돌코락스로 쾌단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락스.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받고 싶던 그 점수. 시작은 밀크티 무료 체험부터. 지금 신청하세요. 결과가 다른 시작 밀크티. 아이 공부 뭘 더 시키지? 맘만 앞설 때 진실의 앱으로 초코 매일매일 초코팝 달달 수학 달달 독해로 공부 효율 100%. 시작하자. 초코 초딩이야 초코해. 미래엔. 이제 우리 만날까요? 하나생명이 세계와 만나 마침내 시작합니다. 암에 맞서는 전 지구적 협력. 생명의 역신 오직 하나생명으로부터. Stay beautiful, no matter what. Paula. 왜 추운 겨울에 줄을 서요? 맛있는 우리 집 갈래요? 세상 모든 맛을 집에서. 가격까지 난리날 홈플 대란. 메리 홈 플러스. 콘텐츠가 숭 자격증을 쏴 언제든지 숭 평생 무료 쏴 꿈을 향한 업그레이드 숭실 사이버대학교. 당신의 하루가 더 컬러풀해지려면 영양은 더 멀티플해야죠. 건강은 기초영양에서 시작되니까. 센트룸은 22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영양은 멀티플, 인생은 컬러풀. 센트룸. 오를까 내릴까. 집 대출이자 부담은 느는데 어쩌면 좋죠?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왜? 쇼핑하는데 영상 보낼 테니까 한번 골라줘봐. 요거 살까? 요거 살까? 왼쪽. 아 진짜. 엄마 또 왜? 잘 봐봐. 이게 나, 이게 나. 다들 로밍 요금 걱정은 안 해? 로밍? T로밍으로 다 준비해놨지. 한 명만 바로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 추가하면 온 가족 데이터 공유부터 온 가족 바로 통화 문자까지 무료 해해 혜택 봐줌. 야뇨, 잔뇨, 빈뇨.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더 큰 문제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 타리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인 타리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 당신의 올해의 순간은 널 만나 다행이라고 하던 날이 벌써 행복했던 날들이. 돌아보면 소중하고 애틋한 순간들로 가득했던 올해. 함께한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돌코락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맡고 있다면 돌코락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락스. 갑자기 절벽에서 나타난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바로 밑에 도로로 추락합니다. 아래에서 달리고 있던 검은 승용차는 간발의 차이로 트럭과 충돌을 피했는데요.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한민국 긴급 상황에서 취재했습니다. 한파 시즌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엔 난방비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연료비 부담이 컸는데 올겨울은 어떨까요? 잠시 후 물가 중계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이게 한 달에 얼만데 공부는 안 하고 약정은 멀었고. 마음이 탈 때. 마음 고생 말고 진실의 앱으로. 초코. 월 9,500원으로 모든 디바이스에서 공부 효율 100%, 단원평가 100점부터 시작하자. 초코. 초딩이야. 초코해. 미래엔. 비싼데 약정까지? 마음이 탈 때 진실의 앱으로. 초코. 9,500원으로 어디서나 공부 효율 100% 시작하자. 초코. 초딩이야. 초코해. 미래엔. 잘 먹고 잘 자고 메이킨으로 잘 비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오늘도 모레도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크리스마스가 가장 먼저 오는 모던하우스. 새로운 기대도 설렘의 시작도. 모던하우스에선 기다림부터 크리스마스니까. 모던하우스.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 예전에 세탁할 땐 잔여물이 남을까 걱정돼서 여러 번 헹궜어.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로 완전히 달라졌지. 추가 헹굼 없이도 잔여물 걱정 없이 딥클린해서 말끔하게. 다운이. 만두, 육즙부터 가주시길. 한껏 응축된 진한 육즙이 씹을 때마다 터져줄 테니. 더미식 육즙만두. 감히 냉동만두라 치부할 수 있을까? 25년 헤리티지 세라젬 테크놀로지를 공개합니다. 28개국 글로벌 특허 서멀 테크, 스파인 테크, 메디테크. 이렇게 감각적인 디자인에 담아내는 것도 역시 기술.
세라젬의 기술 몸으로 증명합니다. 이러니 해볼 수밖에. 좋은 삶의 시작 세라젬. 왕복 4차선 도로 한복판에 뒤집힌 트럭 한 대. 어이구,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사무실에서 외근 나가려고 춘천 시내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평상시처럼 도로를 달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왼쪽 야산에서 트럭이 추락합니다. 지나가던 승용차 단 1초 차이로 충돌을 피했는데요. 저걸 어떻게 예상해요? 이곳은 평소 통행량이 많은 도로라 더욱 위험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산에서 차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하다가 차만 떨어졌나 보다 했는데 좀 있다가 이제 아픈 신음소리가 들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람을 발견을 한 거죠. 네, 놀란 목격자는 사고 트럭에 다가가 내부부터 살핍니다. 저희가 어쩔 수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워낙 파편에 몸이 껴 있어가지고 네. 또 부상했던 게 엔진이 옆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고 기름이 새고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선뜻 이렇게 다가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을까요? 현장 상황은 제가 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발 쪽은 그 시트에 껴 있어서 매달려 있고 머리는 그 바닥 쪽에 이렇게 살짝 상체가 꺾인 상태로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빼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요. 하부에 요구 조절 가슴을 누르고 있는 그 핸들이 있었거든요. 그 핸들을 탈거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거꾸로 매달려 있다 보니까 무거운 하중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핸들을 만약에 자르거나 어떤 구조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다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차 사고에 대비해서 아주 신중하게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조심스럽게 진행된 구조 작업. 다행히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이 트럭은 어쩌다가 산에서 추락하게 된 것일까요? 현장에서 볼목한 나무를 싣고 내려오다가 길이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직진을 해서 그대로 아래로 추락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도로 옆에 위치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럭에 나무를 싣고 내려오다가 그대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일 1초라도 좀 빨랐으면 그 나무에 아마 저 차도 충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적은 또 천운이시고. 제가 봐온 그런 현장에서 사실 그분이 그렇게 살아남은 것도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천운과 뭐 기적 같은 이런 일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다치신 거는 빨리 쾌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린 아찔한 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늦은 밤 한 아파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오! 뭘 던지네요? 네. 집사람하고 이제 귀가를 하는 도중에 비명 소리가 들렸었고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을 바라보니까 남성이 욕을 하고 있었고요. 여성을 폭행하는 정도의 뉘앙스도 느껴졌고 그래서 쳐다보니까 야, 이네 이거. 경찰이 출동했지만 난동은 더 심해집니다. 심각해 보이네요. 아이, 조심하세요. 오! 화분과 의자, 빨래 건조대까지 집어던지는 남성.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집어던진 물건들로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분도 있었네. 화분은 없어졌네 지금. 화분도 있었는데. 이거 참 진짜. 아하. 뽑은 지 한 달도 안 됐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여기 뭐 진짜 저녁에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진짜 큰일 났을 건데. 이 남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사건의
이번에 발단이 된 것이 폭행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할 것이고 또 화분 등을 던지는 것은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손괴죄로 가중처벌이 일어날 것이고요.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노에 못 이겨 저지른 행동,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어두운 터널 안, 그곳을 달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지난달 24일 서울 양양고속도로 트럭 한 대가 연기를 내뿜으며 터널로 진입합니다. 운전자는 화재를 눈치채지 못한 건지 그대로 터널을 내달리는데요. 계속 가네요. 네. 이 트럭은 이렇게 불이 붙은 채로 약 3km가량을 주행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불길에 화재를 눈치채고 멈춰선 트럭. 터널 내부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진입하는 차들은 다 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데 하면서 저희도 서행을 하던 길에 앞쪽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불이 붙은 트럭을 발견하고 블랙박스 차량이 멈춰섭니다. 그곳에서 달려나가는 사람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내부에 사람이 없는지부터 확인한 뒤 계속되는 진압.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라 팀워크가 잘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 직업이 소방관이거든요. 그래요? 7명의 소방관들이 이번 날 여행을 다녀오다 화재를 목격한 겁니다. 불길에 휩싸인 트럭을 발견하자마자 터널 내부의 소화전으로 신속히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재빠른 대처에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생선을 운반하는 자동차다 보니까 그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산소통이 크게 그 차에 매립이 되어 있는데 산소가 계속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전석 쪽으로 다 번진 상황이었습니다. 새어나오는 산소 때문에 점점 더 커져만 가는 불길. 터널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차 2차 사고의 위험까지 커져가는 상황. 그 순간 트럭 앞에서 소방관이 등장합니다. 앞쪽에 있는 소화전을 하나 더 꺼내서 화재 진압 작전을 실시했고 소화전 2개를 사용해 계속되는 진압. 차량 유도까지 하며 드디어 불길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트럭에 불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재 원인은 어떤 냉방장치 안에 전기 설비 이상으로 인한 그런 화재로 추정을 하고 있고 터널 안에서 발생했던 화재였기 때문에 차 전부로 불이 확산이 됐으면 연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지역 소방관분들이 미리 좀 불을 진화를 해주셔서 더 큰 피해를 막은 것 같습니다. 현장을 마무리 짓고 저희가 각자 차에 기본적인 장비는 하나씩 싣고 다니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터널 내 화재. 7명의 영웅 덕분에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주택 진입로를 두고 땅 주인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30년간 다니던 통행로였지만 땅 주인이 울타리를 치면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충북 진천의 한 공동주택입니다. 딱 보기에도 굉장히 좁아 보이는 이곳은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니기에도 힘들어 보였는데요. 야, 힘들어. 여기서 너한테 힘들어 죽겠어, 이구나. 이 땅지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울타리 쳐놓은 겁니다, 이거. 알도 못하게 어느 한날 갑작스레 나타나가서, 이거 완전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 자, 제가 지금 올라가는 길이 이 주택으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자, 바로 지난 30년간 공용 부지인 줄 알았던 이 주택 진입로의 일부가 알고 보니 개인의 사유지였다는 건데요. 울타리가 쳐진 공간만 약 116제곱미터. 이 때문에 차량의 진입이 막히면서 올겨울 주민들의 생활에는 큰 타격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기름 보일러 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는 LPG 도시가스가 없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 LPG 통을 갖다 놓고 가스를 채워야 되는데 차가 못 올라가. 가스 하는 그 사장님 말씀이 지금 넣어놓은 분량으로는 보름밖에 안 된다.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요? 잠을 못 자. 자, 이 울타리는 지난 11월 21일 30년 만에 나타난 땅 소유자에 의해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곳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병원을 가려도 택시가 울르르치가 있어 뭐하냐.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쓰러졌다 해서 119를 부르면 그 사람들 어디로 사람을 들고 나오느냐고. 게다가 꽂아놓은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 해갖고 떨어뜨려 놨더라. 그래서 알았죠. 자, 울타리를 설치하겠다는 한 장의 쪽지. 땅 소유자는 어째서 이곳에 울타리를 설치한 걸까요? 소유자의 입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저희가 펜스 치러 가겠습니다라고 저는 3주 전부터 미리 고지를 드렸었고 아무도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펜스를 치고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겠다. 저는 이 땅을 없애버리고 싶지 이거를 제가 세금을 계속 내고 싶진 않잖아요. 지자체는 이거 민사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일까요? 저 어떤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하게 되면은 법에 근거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법에 이제 이거를 철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현재는 찾을 수가 없어요. 행정기관이나 이런 게 나서는 거는 어렵다. 이건 사인 간의 재산권 다툼이기 때문에 사인 간에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자문을 받은 상태예요. 자, 사유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또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부산의 한 렌터카 업체인데요. 여기가 제가 인정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 업체로 향하는 차량에 통행로가 막혔다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다닐 수 있는 통로입니다. 아이고. 자, 차량이 다니던 통행로가 이렇게 좁아지자 갈등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9월 땅 소유자에 의해 설치된 이 2개의 울타리가 그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노란선 이쪽으로 다녔다 보시면 자, 하루에만 약 40대 이상의 차량이 왕래해 왔었다는 바로 이 길. 현재로는 이 도로를 이거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유소 도로. 여기 지금? 예. 자,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통행로가 막혔고 주유소가 있었던 곳엔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문을 설치해 놨습니다. 9월 달부터 해서 승금으로 330을 지금 주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월 25일께에 이렇게 주유소 땅 주인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2천만 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운영하던 주유소를 폐업하며 울타리를 설치했다는 땅 소유자. 렌터카 업체에게 통행료를 요구했다는 건데요. 주유소를 할 적에는 쪽으로 다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래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주유소를 갖다 끝내고 펜스를 치는 마당에 차를 갖다가 그냥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하지만 렌터카 업체는 해당 울타리가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요. 90년도 후반에 주유소를 칠 때 도로가 보니까 이만큼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75m밖에 안 되니까 정상적으로는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조건부 건축 허가라 그래서 도로가 요밖에 폭이 안 되니까 건축선을 후퇴를 해서 도로를 확보하고 건축물을 짓자. 자, 주유소 건축 허가 당시 해당 도로가 좁아져 차량 통행이 힘드니 주유소의 건축선을 안쪽으로 조정하는 이 조건부 건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곳 관할 지자체의 입장은 어떨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건축선 침범되어 있는 펜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나가 있어요. 1차 끝나고 나면 또 2차가 또 나가요. 그때까지 또 시정을 안 하셨으면 또 다음 단계로 2차 한 번 더 시정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 내렸는데도 그 시정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않게 되시면 그때는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지요. 고발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폐업한 주유소의 일부 건축물이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허가 당시의 건축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막히게 되면은 당장의 일매출, 월매출이 문제가 아니고 제 거래처들하고의 계약이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은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땅 소유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현재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하고 이런 통행권자 사이에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조금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현 제도상으로 그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그 지자체가 관리를 하거나 보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 어느 조치를 할 수 없는 법상의 근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장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이 사도에 대해서 검토하고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대체 도로를 만들어 주거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자, 사유지 도로 관리에 대한 특별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2년째 표류 중입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유지 갈등, 이젠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4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굉음과 함께 갑자기 집 한 채가 통째로 폭발합니다.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주택. There was a concussion that shook the windows. So it was a very unique sound, so much so that everybody on our street came out of their houses, even though it was cold. 인구 약 7천 명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사고. 인근 주택 10채가 이 폭발 때문에 일부 파손됐습니다. A male suspect discharged a flare-type gun from the residence more than 30 times. 총성이 들린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했지만 경찰이 해당 주택에 진입하기 직전 용의자가 조명탄을 한 번 더 쏘면서 집이 폭발한 거죠. 미국은 워낙 총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런 조명탄 같은 경우는 무기라기보다는 구조장비와 같이 생각해서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화로 10만 원 정도면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조명탄.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해 조명탄 소지에 대한 걱정이 커진 주민들. 특히 집을 폭발시킨 그 위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명탄은요, 빛을 내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데 그치기 때문에 파괴력이나 위력이 높지 않습니다. 단순히 조명탄을 발사한 것만으로 주택이 폭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집안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나 가연성 소재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도 경찰이 폭발의 원인을 조사 중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면서 당시 집안 내부의 환경과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폭발 사건의 용의자는 외부와의 교류도 없고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 와중에 한국계 인물인 것이 확인돼서 이쪽 지역에 계신 한인분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밝혔던 용의자. 이웃들이 자신을 감시한다며 창문을 가린 채 생활한 데다가 뉴욕 대법원과 전 부인, 이웃을 사기와 음모 혐의로 소송하기도 했는데요. 정신과 진료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언론화가 되면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조명탄으로도 집 한 채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이번 사건처럼 조명탄을 이용한 폭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3일 34개의 활화산이 있는 인도네시아 서수마트라주. Ibu, tolong Ibu keadaan Ibu sekarang. 수마트라 섬에서 가장 활발한 마라피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심지어 폭발 당시 분화구 근처에 75명의 등반객이 있었던 상황. 대다수 탈출했지만 무려 23명이 폭발의 여파로 사망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쪽에서 경고를 물려줬겠죠. 근데 그 경고의 수위가 강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가 뭘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 화산경보 2단계를 발령해 등반 자제를 권고했던 화산관리청. 그러나 주정부는 등반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등반객들 역시 등반 제한 구역을 준수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는데요. 화산 피해가 자주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수년간 피해를 입어가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대피해야 할지 습득을 했습니다. 그만큼 화산 폭발이 익숙해서 안전 불감증이 생겼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불의 고리에 속한 인도네시아. 전 세계 화산 폭발의 약 25%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합니다. 게다가 86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활화산 근처에 거주 중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체 문자라든지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네트워크 시스템이 아직도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전산 업무도 느리고 그만큼 다른 기관과의 소통도 안 되는 편이고 그런 와중에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겹쳐졌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의 한 장례식장에 만여 명의 인파가 쏠렸습니다. 애도의 대상은 한 대학생 여성이었는데요.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탈리아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탈리아에선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5일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 성당 광장에 무려 만여 명의 추모객들이 몰렸습니다. 종과 열쇠를 흔들면서 애도를 표하는 시민들. 대체 누구의 장례식일까? 이탈리아에서도 한국처럼 유명 인사들의 장례식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경우는 사망자도 일반인이었고 그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든 장례식은 제 주변 현지인들도 처음 보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22살의 줄리아 체케틴. 지난달 11일 돌연 실종된 후 일주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녀를 살해했던 범인은 전 남자친구였는데요. 체케틴이 자신보다 먼저 대학을 졸업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폭행한 후 살해한 거죠. 범행 직후에 독일로 도주했지만 결국 하루 만에 붙잡혀 이탈리아로 송환됐습니다. 올해 들어 이탈리아에 여러 번의 여성 폭력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애도하는 사건은 없었는데요. 다른 사건들은 연인 간에 혹은 부부 간에 문제로 인한 폭력이었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개인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여성이었고 그로 인해 살인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 107명의 여성이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대부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한다는 뜻을 담아서 붉은 리본을 달고 추모하는 시민들. 사실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가부장적인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엄청 참담하지만 이탈리아가 1980년대까지 여성 명예살인이 인정이 됐었대요. 내 아내가,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그것 때문에 헤어졌는데 남자가 여자를 죽인다. 그러면 이게 법정에서 감형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총리인 멜로니 총리 역시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처벌과 적금 금지를 강화하는 새 단속 법안이 이탈리아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여성 폭력 추방을 외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 가부장제 문화에 대해서 부도덕한 그런 행위나 의식 수준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도적인 부분이나 교육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 있는 칠레. 안데스 산맥 7개 국립보호구역에는 전 세계 약 30만 마리만 남은 칠레 홍학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체수는 줄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친환경 교통수단, 전기차의 주요 부품, 리튬 배터리가 있습니다. 홍학의 서식지 아타카마 사막 소금 호수에서 리튬 채굴을 시작한 건데요. 플라멩코들이 막 날아가는 것도 볼 수 있고 굉장히 가까이서도 볼 수 있어서 여행객들에게 아주 인기 많은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리튬 산업이 시작돼서 아타카마로 공장이 세워지고 홍학의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수도 같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칠레 정부가 리튬 산업 국유화를 선언한 후 본격적인 리튬 생산에 나선 칠레. 소금 호수에 물을 증발시켜 물에 남아있던 리튬을 걸러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하수가 있었던 공간이 비게 되고 사막화도 많이 됐고 물도 부족하게 됐고 그리고 플라멩코 같은 경우도 지켜봐 왔을 때 개체수가 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리튬 1kg을 얻기 위해선 무려 2,200리터의 소금물을 증발시켜야 합니다. 홍학들의 서식지인 소금 호수의 물은 말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칠레 정부는 모든 공정이 친환경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생물을 먹으며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크게 관여를 하기도 하고 관광 요소로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알면서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채굴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 환경을 희생 중인 칠레.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모두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일러 틀어야지. 벌써부터 무슨 보일러를 켜고 있어? 이 골수 좀 봐. 올겨울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알았다? 오늘의 불가주께서 난방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지난 겨울에 겪은 난방비 대란이 올해도 재현될까 걱정이 많죠. 6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옛날에는 20-20만 원이면 됐는데 요즘에는 30-40만 원씩 이렇게 나오니까 난방비가 지금 난리잖아. 안 그래요? 폭등한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놀란 경험 집집마다 있지 않나요? 작년부터 도시가스 요금은 점점 올랐습니다. 2년 사이 약 50%나 증가했는데요. 내내 오르던 값은 난방을 사용하기 시작한 겨울에 반영되면서 체감은 훨씬 더 컸던 거죠.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가스관이 잠기면서 우리나라가 수입하던 곳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까지 몰린 상황. 그 여파로 LNG 수입 가격도 거의 2배가 훅 뛴 겁니다. 난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대부분의 신도시에는 지역 난방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구도심 위주로 해서 도시가스 개별 난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개별 난방과 지역 난방 두 방식 모두 원료는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많은 가구에 난방비 폭탄이 있었던 거죠. 이미 오른 난방비 혹시 더 오르진 않을까?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죠. 그럼 올해 난방비 가격은 어떨까요?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를 해서 올해 4분기에는 사실 도시가스 요금이나 지역 난방 요금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의 적자는 15조 원을 현재 넘은 상황인데요. 이 15조 원이라는 돈은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안 올리면 한국가스공사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료값이 오르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난방 설비업체와 동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난방부터 중계 시작합니다. 지역 난방 분배기는 개별 난방하고 좀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이쪽에 있는 분배기가 다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에 난방비를 올리는 추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뭐 잘못됐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뭐가요? 그런가 요새 난방이 별로 하나도 뚜렷하지가 않는 거예요. 난방수가 순환하면서 생긴 침전물이 배관 안에 쌓인 겁니다. 이거 아주 꽉 막혀 있었네요. 노폐물이 이렇게 배관에 붙어 있으면 열 전도율이 떨어지니까 보일러도 더 돌려야 한다는 거죠. 본격적인 배관 청소 시작. 진동을 주면서 침전물을 쫙 빼주는데요. 좁아졌던 통로가 복구되면서 난방 순환이 개선됩니다. 이게 다 난방비 절감을 막고 있던 걸림돌이었군요. 그럼 이 작업을 통한 난방비 절감 효과는요? 많게는 15%까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정도나요? 같고요. 그렇다면 많은 가구가 사용하는 개별 난방도 알아봐야겠죠. 보통 집에 보일러가 있는 세대는 개별 난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난방은 쓰는 만큼 나오는 겁니다. 난방이 불필요한 방들은 밸브로 조절하면서 난방 효율을 올리고 전체 사용량은 줄여주는 게 좋은데요. 그 외에도 손쉽게 리모컨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보통 이렇게 실내 온도를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겨울철 돼서 영하권으로 떨어지게 되면 데펴주는 속도보다 식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난방 수온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70도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게 되시면 한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5%에서 한 10% 정도 난방 효과를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절약만이 살 길인 걸까요? 이 난방비 걱정은 취약계층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연탄 봉사가 한창인 용산구의 한 동네로 가보시죠. 에너지 취약계층에겐 연탄이 버팀목이죠. 나눔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네요. 한 7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연탄은 저희가 학생들이 이걸 위해서 펀드레이징 기금 마련하려고 과자도 하고 떡볶이랑 오뎅도 팔고 수익금으로 합니다. 내 마음이 좀 편하라고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갖다 주는 거. 이거 점점 사라져가는 풍경이지만 이맘때면 떠오르는 게 바로 연탄이 아닐까요?
연탄 난방 가구는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약 7만 4천 가구가 연탄을 떼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이 연탄값마저도 점점 더 오르고 있다고요? 900원도 하고 1,000원, 이제 1,000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고. 비싸요, 이제. 연탄의 도매 최고 가격은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가는 평지인지 높은 지대인지 배달 지역에 따라서 운송비가 더 붙는 건데요. 현재는 장당 1,000원까지도 오른 상황. 어머님, 그럼 연탄을 하루에 몇 장 정도 떼고 계신 건가요? 하루에 석장 조금 덜 뗄 때 있고 석장 뗄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3,000원이 넘어가지요. 그러니까는 좀 부담은 있죠. 하루에 3, 4천 원이면 한 달 난방비는 10만 원가량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에 2년만 되면 갈아야 돼. 연탄이기 때문에 사가가지고 이거 한번 갈면 한 2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가요.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네요. 우리에겐 한파보다 더 무서운 건 난방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점점 치솟는 물가에 안 그래도 추운 겨울이 더 혹독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올겨울은 부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물가 중계석이었습니다. 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부로 방탄소년단의 전 멤버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RM과 B가, 오늘은 지민과 정국이 입대하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녀오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RM과 B가 바로 어제 입대했습니다. 5주간 이들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을 충남 논산 훈련소 앞. 취재진과 경찰 및 군대 통제 인력 일부 팬들로 붐볐지만 입대 전 멤버들의 당부 덕에 큰 혼잡은 없었는데요. 타 장병분들과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가족분들도 같이 입소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때문에 또 이제 굉장히 폐가 될 수가 있어요. 꼭 입영 날에 훈련소로 찾아오시는 건 꼭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군 입대 전에 한 마지막 부탁입니다, 여러분. 오후 1시 20분경 별도의 인사 없이 차량을 탑승한 채 훈련소 안으로 들어간 멤버들. 이날 휴가를 받은 진과 제이홉 슈가와 입대를 하루 앞둔 정국과 지민까지 모든 멤버들이 함께 배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죠. 그리고 오늘 오후 정국과 지민이 동반 입대하면서 7명의 멤버 모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잘 갔다 올 거고 중간에 소식 남길 수 있으면 어떻게든 남길 테니까 갔다 와서 봅시다. 현재 육군 조교로 복무 중인 진과 제이홉이 각각 내년 6월과 10월 전역하고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중인 슈가를 포함해 나머지 멤버들이 국방의 의무를 마치는 시기는 2025년 6월입니다. 저의 진정한 챕터 2를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저희 반도 안 한 거거든요. 갔다 오면요, 저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까지 뚫고 나갈지 저희가.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입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저녁 후 보여줄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모습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왜? 쇼핑하는데 영상 보낼 테니까 한번 골라줘봐. 요거 살까? 요거 살까? 왼쪽. 아 진짜. 엄마 또 왜? 잘 봐봐. 이게 나, 이게 나. 다들 로밍 요금 걱정은 안 해? 로밍? T로밍으로 다 준비해놨지. 한 명만 바로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 추가하면 온 가족 데이터 공유부터 온 가족 바로 통화 문자까지 무료 해해 혜택 빠줌. 왜 맛집 찾아 여행 가요? 맛있는 우리 집 갈래요? 세상 모든 맛을 집에서. 가격까지 난리 날 홈플 대란. 메리 홈플러스. 지난 주말 1980, 90년대 언니, 오빠 무대를 이끌고 다녔던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X세대 가수들이 나오는 만큼 관객들도 그 시절을 함께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주만 들어도 신이 난 노래죠? 햇살이 잡아라. 오랜만에 클론이 함께한 모습 보는 것 같은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SBS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론의 강원래 구진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진엽 씨는 대만에서 멋진 활동 DJ 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저는 원래 강원래 노래 선물 라디오 진행하고 있거든요. 17년째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히트곡 위주로 메들리 형태로 여러분들이 화끈하게 들려드립니다. 그래요. 히트곡이 너무 신나는 많아서. 무대가 될 겁니다. 이 노래 참 대단했죠. 히트곡 초련까지 신나는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인 클론의 무대를 보니 정말 과거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또 이 노래, 이 한 소절만 딱 들어도 아는 그녀 김현정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추억 그리고 지금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이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이고 또 새로운 기억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한 가창력은 여전했습니다. X세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주자 구본승 씨의 무대와 오랜만이네요. 누구나 한 번쯤 따라 쳐봤을 룰라의 날개를 천. 이날 출연자 중 제일 큰형이었던 심신 씨도 만났습니다. 기억을 다시 소환한다고나 할까요? 기억을 다시 소환한다, 리마인드한다, 뭐 그런 느낌. 굉장히 좋고 젊어지는 기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심신 씨의 트레이드마크 권총춤. 이 춤에 쓰러진 여성 팬들 참 많았죠. 유명했죠. 그리고 흥겨운 댄스 무대에 이분들이 없으면 섭섭하겠죠. RF도 진짜 많잖아요. 춤도 여전합니다. 네. 저희는 RF예요.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고 너무 반갑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좀 예전이랑 몸 동작들이 좀 많이 달라졌네라는 느낌도 들면서 내가 제일 안 늙었군. 춤 사이는 예전 같지 않더라도 무대에서의 열정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X세대의 마지막 주자로 막내 태사사도 함께 했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동윤 씨는 오늘 공연을 위해 오랜만에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사자입니다. 몸은 예전 같이 20대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몸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90년대 25년 후에 우리가 아직도 공연을 할까 정말 생각도 못했었는데 아, 진짜 이거? 너무 뜻깊고 태사사의 공전의 히트곡 돌을 끝으로 X세대의 가수들과 함께한 추억의 무대도 끝이 났습니다. 2023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짜증내지 말고 항상 행복하게 마무리 잘하시고요.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예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각 8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철, 이맘때 더 맛있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싱싱하고 다양한 제철 수산물인데요. 요즘 제철 맞은 건 뭐가 있을까요? 축하 알아요. 알아. 귀한 생선인데 참조기 생물이 일반 조기보다 훨씬 맛있죠. 고등어 특히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다 지금 어종은. 해 썰어 먹고 무쳐 먹고 조림해 먹고 말려서도 먹고. 특히 이 겨울 딱 살이 오를 대로 오른 수산물이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 고등어 양식장입니다. 고등어 한번 쳐다보세요. 아, 이 물속에 있는 게 고등어예요? 예. 이 전부 다 고등어 양식장입니다. 고등어의 고향이라고도 불리는 욕지도. 몰반 고등어 반이었던 시절이 지나간 후 국내 최초로 성공한 고등어 양식이 욕지도에 새로운 활기가 됐다는데요. 전국으로 유통되는 활고등어 물량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부터 75년도부터 양식을 했어요. 고등어 양식을.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고등어 거의 취급도 안 했지만 지금에는 고등어가 금값이에요. 금값. 욕지도에서 생산되는 고등어만 한 해 약 18만 마리 정도나 된다니 엄청나죠?
육지도 고등어장 담백하고 맛있고 양 많고 지금 기름이 꽉 올라가고 지금 엄청 담백하고 맛있는 철이에요. 예민하기로 유명한 고등어. 그러다 보니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장님? 고등어 밥입니다.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 깨끗한 정어리가 고등어의 주 먹이인데요. 좋은 먹이를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성질이 급해 부딪히기만 해도 쉽게 죽을 수 있는 고등어를 애기 다루듯이 조심히 다루는 것이랍니다. 갑시다. 가가지고. 싱싱한 고등어 봤으면 또 먹어봐야겠죠? 얼큰한 고등어 조림과 고등어회 한상. 이렇게 싱싱한 고등어회는 육지에서 먹기 힘들죠. 아주 고소한 단맛이 일품이라네요. 맛있게 먹자. 고등어는 운짜장가는 김이 들어가야 맛있어. 지방이 가득 찬 제철 고등어회. 이 겨울에 꼭 먹어야 할 진미랍니다. 탄력 있고 맛있네. 제철 수산물은 건강에도 좋은데요. 올해 41살의 혜진 씨는 수산물로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제가 2015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많이 골절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워있고 대소변도 뭐 기저귀로 받고 당뇨 전 단계도 나오고 고지혈증도 나오고 뭐 혈압도 계속 높고 체중이 80kg까지 부른 거예요. 81kg 뭐 이렇게. 사고 이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던 혜진 씨. 특히 먹는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썼다는데요. 이제 식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살을 빼야 되겠는데 뼈는 또 빨리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양질의 음식을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이제 생선이 제일 낫더라고요.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위해 혜진 씨가 선택한 건 우리 수산물이라고요. 특히 오메가3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를 자주 먹는답니다. 건강하게 고등어를 즐기는 혜진 씨만의 노하우도 있다는데요. 고등어에 그 기름으로 굽거든요. 이게 훨씬 더 담백하고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모양은 조금 아쉽긴 한데. 칼슘이 풍부해 아이들 성장에도 좋다는 우리 고등어. 괜히 국민 생선이 아니죠? 생선 중에 뭐가 제일 좋아? 고등어.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밥상을 위해 매일 장을 본다는 혜진 씨. 오늘도 어김없이 수산 코너를 찾았는데요. 와, 맛있어 보인다, 그치? 마트나 뭐 시장이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수산물을 사는데 그때마다 제가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QR코드를 꼭 확인한다는데요.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짠! 이렇게 고등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언제 생산됐는지, 또 생산자나 또 가공업체까지 알 수가 있어요. 수산물 이력제란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물의 이력 정보를 관리해 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찍기만 하면 모든 이력이 바로 보이니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수산물 이력제는 어떻게 등록될까요? 확인을 위해 부산의 한 어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날 이곳에 들어온 고등어만 무려 3만여 상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매를 다 본 다음에 가공업체에 보내서 깨끗하게 손질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매장에서 낙찰된 고등어들은 그날 바로 공장에서 작업 시작! 손질, 세척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 QR코드를 부착하는 마무리 단계랍니다. 유통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죠.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바코드 라베지를 링크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력 등록이 완료되면 전국에서 판매가 된다네요. 그리고 우리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이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른 새벽 목포의 한 어시장. 홀로 분주해 보이는 분이 보이는데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방사능 검사 시료 수거를 위해서 이제 오늘 물량 확인한 다음에 수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휴무 제외하고는 매일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시장에서는 매일 경매가 시작되기 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기별 물량에 따라 품목이 결정돼 오늘 품목은 겨울 제철 병어랍니다. 당일 채취된 검사 시료는 바로 검사실로 보내지는데요. 사람이 못 먹는 부위를 잘라낸 후 분쇄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됩니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사선 세슘 그리고 요오드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약 30분 정도만 지나면 검사가 완료된다는데요. 과연 오늘의 결과는 어떨까요? 네, 결과 나왔고요. 요오드랑 세슘에 대해서 검사 실시했고 이제 둘 다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결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어시장으로 문자 발송. 이 결과가 확인이 된 이후에야 어시장에서는 경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해서 더 맛있는 우리 수산물. 뻔하게 말고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제철 생선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알록달록 아주 예쁜 고등어 빠삐요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름이 생소한 파피오뜨는 프랑스어로 사탕 포장지라는 뜻인데요. 바닥에 종이 포일을 깔고 오늘의 주인공 제철 맞은 고등어를 가지런히 놓아줍니다. 빛깔 예쁜 다양한 채소들을 잘 얹어주면 되는데요. 이제 요리가 다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탕 모양처럼 감싸주시면 훨씬 더 예쁘겠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종이 이불을 덮은 파피오뜨를 200도씨 에어프라이어에 25분 정도 돌려주면 손쉽게 완성! 고등어뿐 아니라 삼치, 대구 등 취향에 맞는 생선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갈치 솥밥을 만들어 볼게요. 요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솥밥 요리가 유행이죠. 제철 수산물과 함께라면 더 맛있는 솥밥이 탄생한답니다. 솥에다가 먼저 쌀 불린 거. 밥 자체로도 맛있도록 간을 해서 밥을 짓는 게 솥밥의 포인트. 다시마 우린물, 국간장으로 간을 해 중불에 8분간 두고요. 갈치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치를 뒤집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바로 옆면이 하얗게 올라왔을 때. 단단한 살이 맛있게 구워진 갈치, 가시는 어떻게 제거해야 하죠? 지느러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주걱이나 칼로 살짝 누르셔서 뽑으시면요. 갈치 이 뼈가 따라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옆가시가 제거된 갈치를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밥 위에 올려주고 그대로 5분간 뜸만 들이면 되는데요. 와, 완성된 솥밥 위에 송송 썬 쪽파까지 둘러주면 색감까지 살아있어 더 맛있는 구수한 솥밥이 완성된답니다. 이 귀여운 병어를 이용해서 병어 탕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겨울의 제맛이라는 병어, 이번 요리의 주인공인데요. 겨울철 병어는 지방이 올라 쫄깃한 식감이 별미랍니다. 주로 구이나 찜으로 먹는 게 익숙하지만 튀겼을 때 그 식감과 고소한 맛이 더욱 살아나는데요. 잘 손질한 병어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튀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일 소스는 바로 탕수 소스. 이 눌러서 얼른 저어주세요. 병어 위에 새콤달콤한 탕수 소스를 얹기만 하면 끝!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의 입맛을 저격할 병어 탕수입니다. 세 가지 제철 수산물로 준비해본 특별한 우리 수산물 한상. 올 연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엔모 시원하다. 척추를 지그재그로 부드럽게 틀어주고 섬세하게 밀어주니까 척추엔 엔모션. 누가 베스트? 학력고사도 끝난 지금 청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나가는 거예요? 제가요 등록금을 벌어야 하거든요. 금고구마 100개만 좀 사주세요. 그거 같은. 어디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머 정말 어이 출타다 정말.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달라요. 간편하게 신청하는 대한민국 대표 장학금이 있으니까. 국가장학금.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근데 장학금 어디 신청하는 거지? 한국장학재단. 신청 기간이 언제라고요?
오늘의 이 영광을 강화 농특산물에게 바칩니다. 강화 섬쌀, 강화 송로란 고구마, 강화 순무, 강화 새우젓. 맛의 프리미엄 강화 농특산물. 이 맛 아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깊이가 다른 마스터가 되기까지 6만 시간. 이것이 렉서스만의 조용한 자신감. 오직 단 한 사람, 당신을 향해 달리다. 어센틱 럭셔리 렉서스.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세상에 물어봅니다. 정말 괜찮냐고. 그 물음에 대답 대신 멈추지 않겠습니다. 늘 든든한 금융,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MG 새마을금고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오전이 되면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그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 정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네. 주말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날씨가 계속해서 변하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I wanna break, I wanna kick, 뛰어놀래 시끄럽게 다채로 매려 수많은 뼈지 위에 또 빛을 발하지 답답한 건 벗었던